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간이 있습니다. 보이는 대로 사는 자, 그리고 철저히 가면 뒤에 숨어 사는 자. 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청의 자존심이자 청렴의 상징으로 불리는 강태윤 검사입니다. 52세, 쉰을 넘긴 나이에 그가 드디어 면사포를 든 신부 옆에 섰습니다. 웅성거리는 하객들의 소리, 카메라 셔터 소리가 들리고 결혼식장은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법조계 거물들부터 정치인들까지 모두가 이 늦깎이 성자의 탄생을 축복하러 모였죠. 강태윤이 장가를 가긴 가네. 하객들의 수군거림 속엔 경탄이 섞여 있었습니다. 신부 민소희는 눈부셨습니다. 조각 같은 미모와 지적인 분위기, 모든 남자의 부러움을 사기에 충분했죠. 차분하면서도 무게감 있게 태윤이 마이크를 잡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신뢰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법과 정의 앞에 부끄럼 없이 살았습니다. 이제 남은 생은 이 사람에게 헌신하겠습니다. 평생 따뜻한 밥을 직접 차려주는 소박한 남편이 되겠습니다. 장례에는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의 강직한 성품만큼이나 순수한 사랑일 것이라고요. 하지만 식장을 빠져나와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 온기는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태윤은 아내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겁니다. 나다? 이번 건설 사건 비자금 세탁 경로 확보했어. 내 몫은 무기명 채권으로 준비해. 시끄럽게 굴지 말고. 태윤의 눈빛은 방금 전 식장의 성자와는 딴판이었습니다. 욕망으로 번들거리는 짐승의 눈이었죠. 소희는 그 광경을 보고도 놀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울을 꺼내 자신의 얼굴을 찬찬히 살핍니다. 실리콘과 보톡스로 빚어낸 인공적인 미소. 그녀에게 이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완벽한 신분 세탁을 위한 기획이었습니다. 검사님, 첫날부터 너무 일에 열중하시네요. 우리 신혼여행 가는 중이잖아요. 소희의 비웃음 섞인 농담에 태윤이 말없이 쳐다봅니다. 정의의 상징과 예술계의 해성. 두 사기꾼의 기묘한 밀월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SNS 속 강태윤의 추방을 동경합니다. 오늘의 집밥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정갈한 된장찌개와 조기구이 사진. 댓글에는 정의로운 검사님이 요리까지 잘하신다는 칭송이 도배됩니다. 하지만 그 정성 가득한 음식은 사진 촬영이 끝나자마자 싱크대로 곤두박질 칩니다. 음식물이 쓰레기통으로 쏟아지는 소리가 들리고 태윤에게 요리는 정의를 연기하는 가장 저렴한 소품일 뿐입니다. 밤 11시, 모두가 잠든 시간. 그는 정장을 벗어 던집니다. 가발과 안경으로 변장한 뒤 그가 향하는 곳은 법원 건너편의 은밀한 룸살롱입니다. 클럽의 쿵쾅거리는 비트 소리,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나고 강 검사님, 오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이번 분기분입니다. 건설업자가 건네는 묵직한 가방. 태윤은 술잔을 들이키며 그 가방을 챙깁니다. 정의를 외치던 입술은 비싼 양주에 젖어 비릿한 욕망을 쏟아냅니다. 여자들에 둘러싸여 망나니처럼 웃는 그의 모습에선 낮의 위험 따위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소희가 그를 맞이합니다. 아니, 감시한다는 표현이 정확하겠죠? 소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태윤의 몸에서 풍기는 저렴한 향수 냄새를 맡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하네요. 내일 아침 뉴스엔 또 어떤 비리 범죄자를 잡았다고 거짓말을 하실 건가요? 태윤은 대답 대신 금품이 든 가방을 던져줍니다. 소희는 익숙한 듯 가방을 열어 지폐 뭉치를 확인합니다. 그녀 역시 이 탐욕의 만찬에 초대된 공범이니까요. 소희는 그 돈으로 자신의 갤러리를 화려하게 치장합니다. 이름도 얼굴도 과거도 가짜인 그녀에게 돈은 유일한 진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따뜻한 밥상이 차려지는 주방. 하지만 그 밑바닥에는 썩은 돈과 악행의 찌꺼기가 늘어붙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위태로운 연극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요? 결혼 10년 차. 남들은 권태기를 걱정할 시기지만 이 부부에게는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후사가 없다는 것이었죠.
시댁의 압박은 거세졌고 태윤은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짜증은 걱정이 아니라 소희에 대한 의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서류 봉투가 탁자에 던져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태윤은 자신의 정보망을 가동해 소희의 뒷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주한 진실은 예상보다 더 추악했습니다. 낡은 서류 봉투 안에는 박정숙이라는 촌스러운 이름의 여자가 있었습니다. 성형전의 투박한 얼굴, 그리고 유럽과 동남아 클럽을 전전하며 문란하게 살았던 기록들. 박정숙? 이름 참 구수하더군. 당신 이 얼굴 만드느라 돈 꽤나 썼겠어? 이 실리콘 덩어리 밑에 얼마나 많은 남자들의 흔적이 남아있는 거지? 소희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하지만 그녀는 금방 평정을 되찾습니다. 오히려 태윤이 던진 사진 중 하나를 집어들고 비웃습니다. 검사님, 내 과거가 쓰레기면 당신 현재는 오물통 아닌가요? 당신이 룸살롱에서 여자들 끼고 놀 때 내가 당신 비자금 갤러리 그림 뒤에 숨겨주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우리 이제 와서 깨끗한 척하지 말죠. 태윤의 손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소희는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휴대폰을 들이밉니다. 거기엔 태윤이 뇌물을 받는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애 못 갖는 게 내 탓인 것 같아? 당신 그 더러운 유전자가 거부당하는 건 아닐까? 날 건드리지 마요. 내가 무너지면 당신은 사형이야. 성형으로 빚은 아름다운 얼굴 뒤에 숨겨진 흉측한 과거, 그리고 권위 있는 검사복 뒤에 숨겨진 부패한 영혼. 서로의 밑바닥을 확인한 두 사람은 이제 서로를 조종하는 괴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가면이 벗겨진 주방에는 이제 징후만이 남았습니다. 태윤의 목을 조여오는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를 신처럼 우러러보던 후배 박 검사입니다. 박 검사는 태윤이 연루된 건설사 비리 사건의 꼬리를 잡았습니다. 그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롤모델인 강태윤 선배가 부패한 망나니 일리 없다고 말이죠. 위기를 감지한 태윤은 박 검사를 집으로 초대합니다. 최후의 연출을 위해서입니다. 태윤은 앞치마를 두르고 정성껏 고기를 굽습니다. 지글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집안엔 고소한 냄새가 진동합니다. 박 검사, 요즘 고생 많지? 수사라는 게 그래. 때로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거든. 일단 먹어두게. 힘이 있어야 정의도 지키는 법이야. 태윤은 고기 한 점을 박 검사의 앞접시에 놓아줍니다. 박 검사는 흔들립니다. 이렇게 따뜻하고 가정적인 선배가 정말 악마일까? 그때 주방 한 구석에서 소희가 등장합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화려하게 치장한 채 미소 짓습니다. 우리 남편 박 검사님 칭찬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정말 친형제 같은 분이라고. 소희는 와인을 따르며 박 검사의 손밑으로 은밀한 쪽지를 밀어넣으려 합니다. 태윤의 비리 단서가 담긴 USB 위치를 알리는 쪽지입니다. 소희는 이제 태윤이라는 썩은 동아줄을 끊어내려 합니다. 그를 무너뜨리고 자신의 과거를 아는 유일한 목격자를 지옥으로 보내려는 것이죠. 와인 잔이 부딪히는 챙그랑 소리가 들리고 태윤은 소희의 수상한 움직임을 눈치챕니다. 칼을 든 그의 손에 힘이 들어갑니다. 웃고 있는 세 사람의 눈빛이 식탁 위에서 어지럽게 충돌합니다. 과연 이 식사가 끝날 때 누가 살아남아 문 밖을 나설 수 있을까요? 정의를 사칭한 악마들의 만찬이 절정으로 향합니다. 영원할 것 같던 연극도 막을 내릴 시간입니다. 태윤의 사생활이 담긴 영상과 뇌물장부가 전국에 생중계되었습니다. 정경유착의 핵심, 두 얼굴의 성자라는 헤드라인이 도배됩니다. 검찰청 앞에는 배신감에 휩싸인 국민의 분노가 가득합니다. 시위대 함성 소리, 취재진들의 아우성이 멀리서 들립니다. 태윤은 집무실에서 끌려 나옵니다. 수갑이 채워진 그의 손목이 차갑게 빛납니다. 그는 끝까지 소희를 찾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구해줄 마지막 카드를 쥐고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소희는 이미 떠났습니다. 태윤의 비자금 계좌를 털어 성형으로
다시 한번 바꾼 새로운 얼굴을 하고 공항에 서 있습니다. 전광판에는 민소희가 아닌 전혀 다른 이름의 티켓이 찍혀 있습니다. 그녀에게 태유는 그저 한 계절 머물다 간 호구였을 뿐입니다. 태유는 취조실 차가운 의자에 앉아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차려주었던 수천 번의 밥상, 그 가식의 맛이 이제야 목구멍을 타고 올라옵니다. 태유는 광기의 어린 웃음소리 후 낮게 말합니다. 결국 아무도 남지 않았네. 밥 해주겠다는 약속. 그건 나 자신에게 했던 거였어. 탐욕으로 배를 채우겠다는 약속. 텅 빈 펜트하우스 주방에는 이제 곰팡이 핀 식재료와 깨진 와인 잔만 뒹굽니다. 정의를 외치던 권위는 악행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산산조각 났습니다. 한 남자의 이중생활은 그렇게 비참한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세상은 다시 평온해 보이겠지만 우리는 압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또 다른 가면을 쓰고 주방에서 칼을 갈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정의의 주방은 문을 닫았지만 악의 조리법은 여전히 대물림되고 있습니다.